안녕하세요. 저는 글램성형외과의 대표원장 이태성입니다. 오늘은 양악 재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한테는 이제 재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양악도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재수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시행했던 양악 재수술 케이스들을 전후 CT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환자분은 이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양악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서 저한테 재수술을 의뢰하러 오셨던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이 너무 들어가서 합축해진 인매를 갖고 그걸 주소로 저한테 오셨고요. 사실은 이 상악의 돌출 정도를 보는 SNA 각도가 있는데, 이 SNA 각도의 정상치, 평균치라고 하면 보통 82도 정도인데 이분은 현재 78.4도로 4도 정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난번 수술이 너무 과하게 상악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입이 너무 합축해졌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이분은 상악의 수직 길이를 너무 많이 줄여놔서 현재 윗니가 안 보이는 상태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이 핑크색 선이 입술의 위치, 또 윗니가 연두색 선을 나타내는데 이 연두색 선이 입술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상악을 너무 과도하게 밀어 넣었고 과도하게 줄였기 때문에 현재 입도 너무 합축해지고 치아가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분은 수술 이후에 비대칭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저한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면 엑스레이를 보면 상악에 캔팅이 있어서 비대칭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팅이라는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상악이 약간 틀어져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첫 수술 이전에는 비대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수술하면서 오히려 비대칭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봤을 때 턱이 틀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요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분은 턱도 틀어져 있어서 요잉도 심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윤곽적인 측면에서도 이분은 아쉬운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턱선 자체가 일단 매끈하지 못하고요. 광대도 이 45도 역광대 모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수술을 통해서 바로잡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륜 재수술을 계획하고 실제로 수술을 했는데요. 일단 수술 플랜은 꺼진 상악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악을 앞으로 3mm 정도 전진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윗니가 노출되도록 상악을 3mm 하방으로 내리는 그런 플랜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뼈를 내리면 그 사이에 생기는 공간은 뼈이식을 통해서 메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개선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면에서의 캔팅,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봤을 때 보이는 요잉도 개선을 했고, 또 윤곽적으로는 이제 하이엘 절골로 45도 광대를 더 줄이고 역광대도 더 넣었고 턱선도 매끈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의 CT와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요, 수술 전에 이제 꺼진 상악이 앞으로 나오고 상악 전치부 길이도 연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각도가 하나 있죠. 이 상악이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를 보는 SNA 각도가 기존의 78도에서 제가 이번에 수술해서 82도로 증가하여 꺼졌던 상악이 정상 위치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측면에서 봤을 때 핑크선이 입술 위치, 또 윗니가 연두색 선인데 올라가서 안 보였던 윗니도 아래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상악을 앞으로 꺼내면서 약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 측면에서는 얼굴 길이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얼굴 길이를 또 축소하면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동시에 시계 방향으로 교환면 회전술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제 엑스레이에서 파란 선이 교환면을 나타내는데 누워있던 교환면이 세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면에서의 비대칭,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 비대칭도 개선이 되었고, 또 측면에서도 입이 더 들어가고 얼굴 길이는 더 짧아졌기 때문에 상악을 늘렸음에도 전체적인 얼굴 길이는 더 축소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곽적인 측면에서도 이 45도 광대도 더 들어가면서 턱선도 더 매끈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양륜 재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전에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긴 얼굴을 갖고 있어서 저한테 오셨던 분입니다. 긴 얼굴뿐만 아니라 웃을 때 위치아의 잇몸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 그리고 비대칭도 사실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 상태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특히 비대칭 측면에서 보면 얼굴의 중심축, 위치아 중심, 아래치아 중심, 턱끝 중심 모두가 안 맞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 중심축이 일치를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 얼굴에 비대칭이 없이 중심이 잘 잡혀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중심축이 다 서로 안
안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서 봤을 때도 돌출입도 사실 좀 관찰이 되고 여전히 긴 상악,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그런 문제까지도 관찰되고 있었고 광대 절골선도 너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45도 눈 옆 광대는 아예 효과가 없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턱선 자체도 또 울퉁불퉁하고 약간 좀 지나치게 많이 사각턱이 절제돼서 개턱 느낌 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양륜 재수술을 계획하면서 상악을 포함한 전체적인 얼굴 길이 축소, 그리고 웃을 때 잇몸 보이는 거미 스마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수술 플랜을 계획했고요. 또 비대칭을 개선하면서 얼굴 중심축들이 서로 정렬될 수 있게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곽적으로도 하이엘 절골로 45도 광대를 더 줄였고 턱선도 매끈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술 전후의 CT를 비교해 보면요, 우선 얼굴 길이가 짧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상악 길이가 줄어들면서 거미 스마일도 개선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얼굴의 중심축들이 서로 정렬을 하면서 실제로 뵀을 때 더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입이 조금 더 들어간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얼굴 길이는 전반적으로 더 짧아진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윤곽적인 측면에서도 45도 광대가 더 들어가면서 또 턱선도 더 매끈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상당히 큰 만족도를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제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양악 재수술 케이스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양악 수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긴 얼굴, 그리고 측면에서 좀 평면적인 측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저한테 오셨던 분입니다. 또 비대칭이 있어서 얼굴 중심축하고 치아축이 서로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곽도 하셨음에도 사실 턱선 윤곽도 울퉁불퉁하고 45도 광대도 여전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양륜 재수술을 계획하였고요. 이분께는 조금 더 얼굴 축소 효과를 위해서 나중에 인중 축소도 하실 것을 권해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상악을 포함한 전체적인 얼굴 길이가 축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면에서의 비대칭도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곽적으로도 하이엘 절골로 눈 옆 광대와 45도 광대를 더 줄이고 T절골로 턱선도 더 매끈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쉽게 수술 전후의 CT를 비교해보면 전체적 얼굴 길이가 짧아진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정면에서의 비대칭도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대도 더 들어가면서 윤곽선도 더 매끈하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은 이전에 타 병원에서 양악수술 한 번 받았던 분들이 수술 결과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다시 양악수술 받았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 케이스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대로 된 첫 진단과 첫 수술의 중요성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얼굴뼈 수술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램성형외과 이태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